자, 오늘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주성분은 인지질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백질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인지질이 보통 이렇게 대가리, 꼬리 2마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자, 이 대가리를 인산이라고 하고요. 아래쪽 꼬리를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셈은 이걸 모가지라고 합니다. 모가지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지질은 말 그대로 인산과 지질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인지질이 되는 건데, 인산인 부분은 친수성, 물하고 친한 부분이야 여기는. 근데 지질 쪽인 이 지방산이 속해 있는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름하고 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지질을 가지고 세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세포막이라는 그 약간 좀 틀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근데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은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배열이 좋냐면, 지방산은 지방산끼리 이렇게, 지방산과 지방산끼리 좋아해서 이렇게 되면 되고, 주변에는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지질들이 이렇게 해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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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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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도너츠 모양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지방산들이 미친듯이 몰려있어. 그런데 이쪽과 이쪽은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니까 인산 쪽이 이쪽을 배열되고 이쪽이 배열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지질 두 개지, 두 개의 층이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질 이중층.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존재해요.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세포막의 주성분 하나 배웠죠? 자, 그러면 단백질도 주성분인데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파묻혀져 있어.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파서 묻혀져 있어. 괜찮습니까? 관통하는 것도 있고요. 파묻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참고로 인지질은 가만히 딱 여기서 딱 인지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인지질은 막 움직여. 막 여기저기 막 한 바퀴 돌고 위아래 막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움직여. 그러면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단백질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인지질이 움직이는데 단백질이 가만히 있어?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단백질도 인지질도 절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배우는데 유동성이라고 배워. 모자이크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 있고요. 꼬리는 소수성으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방산끼리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이중층을 이룬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백질은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자, 세포막은 그러면 왜 있어요? 물질 자체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 맞죠?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야 돼.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투과성은 통과시킨다는 얘기고 선택은 뭐야? 말 그대로 초이스라는 얘기야. 선택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떤 건 통과가 잘 된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치냐면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질에 대해서 친화력도 다르고 전하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법과 중간에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껴있어가지고 단백질을 통과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단백질을 통과할 것이냐, 인지질 사이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직접 통과할 것이냐, 인지질을 직접 단백질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분자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너 같으면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와 인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 두 개의 경로 중에 분자 크기가 큰 녀석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 것 같아? 단백질이죠, 당연히. 여기 어떻게 지나가? 뚱뚱해서 못 지나가? 피 좁아가지고 이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자 크기가 작은 거는 인지질 여기 직접 통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잘 통과한다. 그러면 큰 것들은 단백질을 통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분자 크기 중에서 작은 것들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체야, 기체. 기체들은 그냥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작아서. 하지만 단백질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해갔습니까? 걔네들은 너무 커요, 분자 크기가. 알겠어? 그래서 걔네들은 100% 단백질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크기에 대해서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산인 부분이 길어.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건 지질하고 비슷한 성질, 즉 한마디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커야 돼요. 그런 물질만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지질과 친하다, 그게 지질에 대해서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질을 잘 녹는 거야, 지질은. 알겠어요? 같은 성질끼리 녹이는 거야. 그래서 지질에 잘 녹아서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해요. 쉽게 생각합시다. 길이가 기니까. 친한 쪽이 길이가 길잖아. 엄청 길잖아. 맞죠? 괜찮죠? 자, 그럼 뭐가 있어? 대표적인 예시. 뭐 예시 들 게 없지, 그냥. 지방산 아니야? 맞지? 지방산 같은 거, 기름기 같은 거. 그리고 호르몬 종류. 호르몬 종류가 지방성이 좀 많거든? 스테로이드 있죠? 스테로이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스테로이드는 물론 여기로 잘 못 지나가. 너무 커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엔 전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전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전하는 어딜 통한다?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온.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 음이온.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이동을 시킬 텐데요. 방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산은요, 우리가 일단 너가 이해하려면은 용질과 용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자, 용질은요, 녹임을 당하는 물질. 오케이? 근데 용매는 녹이는 물질. 녹이는 주체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 물이 있죠, 물. 자, 그럼 용질은 이제 소금, 설탕, 이런 것들, 물에 녹는 것들, 라면 스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용질이에요. 혹은 방구 분자, 향수 분자, 알겠죠? 자, 그러면 확산은 뭐냐? 확산은 누가 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산은 용질이 직접 이동합니다. 알겠죠? 자, 용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용질이 직접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에서는요, 항상 농도, 온도 다 똑같이 평화롭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뭔가 현상이 나타나기 당연한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방구를 뿌악 꼈어. 그럼 방구 분자가 졸라 많아. 있긴 되는, 맞지? 근데 주변은 농도가 낮으니까 이 방구 분자의 용질이 와! 주변에 별로 없네. 저 농도잖아. 퍼져가자. 후아! 막 뛰어다녀. 알겠지? 그러면서 우리 콧구멍에 들어가 똥내나! 이렇게 하수 똥내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분자 스스로가 운동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연현상이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고농도에서 낮은 곳으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누가? 분자가. 누가? 용질이. 알겠죠? 이게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세포막을 기준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확산은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플합니다.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촉진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실제로 좀 더 빨라요. 알겠어요? 자, 대신에 당연히 앞전에서 말했던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도 맞춰줘야지만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 확산처럼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거는 뭐냐면 좀 더 빠르게 확산하는 조건이야. 알겠어? 이 뒤에는 온도가 높으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거 당연한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농도차가 커야지만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야. 독하게 끼면 낄수록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야. 지질의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왜?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니까 지질하고 친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촉진 확산은 말 그대로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한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농도차가 크다고 계속 속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고정적으로 딱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단백질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초반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빨라지다 단백질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단순 확산은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계속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촉진 확산은 농도차가 클수록 초반에 올라가다가 단백질이 이제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일정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 촉진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일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농도차를 추가로 줘봐, 속도는 계속 똑같을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내가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대 물질이 모두 현재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비어있는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물질 이동 속도는 전부 다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속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은 아무래도 이런 기체 분자들 있죠? 산소나 이산탄소, 그 다음에 기름하고 친한 녀석들이 지나가는 거고요. 맞습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쉽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 기체잖아. 그러니까 단순이겠죠. 알겠습니까? 기체잖아. 기체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니까 단순 확산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건데요. 얘는 아무래도 단백질이니까 물하고 얼마나 친하겠어. 막 그래? 그래서 물하고 친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것도 이렇게 촉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얘네는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조직세포로 확산해서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삼투를 배울 때는 어쨌든 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질과 용매를 알아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삼투는 확산하고 좀 달라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는 확산 같은 경우는 용질이 누가 이동을 했었어? 확산은 용질이 직접 이동했잖아.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죠? 이게 확산이에요. 그런데 삼투는 뭐가 있냐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반투각성막이 있어. 뭐가 있다고? 반투각성막이라는 굉장히 얇은 막이 있거든. 반투각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용질은 통과를 못 시키는데 용매는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엄청난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러니까 용질처럼 큰 분자들은 절대 통과를 못 시켜. 자, 그러면 확산 같은 일반적인 확산은 크기가 큰 용질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반투과성 막이 중간에 있다면 용질이 이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누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평등하게 만들려면 누가 이동해? 용매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자, 방향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방향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희석 시키는 방향이 알겠어? 물이 희석시키는 거야. 거꾸로. 이해 가요 안 가요? 좋습니다. 자, 그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을 삼투. 자, 보겠습니다.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확산의 반대죠. 누가 이동한다? 용매! 물이 이동한다. 어떻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알겠어요? 자, 여기 가운데 반투과성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왼쪽은요 낮고요 오른쪽은 높습니다. 그러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희석하기에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여기는 작아집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다 왔어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요 전부 다 반투각성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언젠간 터집니다. 알겠어요? 자, 터져요. 동물세포 알겠어? 그렇게 해서 생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자, 보겠습니다. 적혈구를 보통 예시를 드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장액에 놨어요. 무슨 액?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거는 외부 농도예요. 외부 농도. 저장액은 외부가 낮아요. 농도가. 알겠어? 그러면 희석하기 위해 물이 나한테 들어와. 알겠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돼? 빵빵빵 펑 터집니다. 알겠어요?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안 하고 바깥의 농도가 똑같은 가택등자 등장액에 넣게 되면 들어오는 물도 있겠지만 나가는 물도 있어요. 그 속도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부피 변화가 없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죠. 계속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다만 속도가 같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과학에서 어려운 게 그거거든. 현상을 보고서 니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이해 갔어요? 자, 다음. 안쪽보다 농도가 높다, 바깥에가 높다, 고장에. 그럼 물이 나가 안 나가? 나가죠? 부피가 줄어든다.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식물세포를 가겠습니다. 자,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거의 붙어 있어요. 뭐가? 세포막이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요 물이 들어오죠. 희석하려고. 알겠어? 그럼 빵빵해지다가 터지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얘는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왜? 세포벽이 막고 있잖아. 다만 이 각진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게 하겠지. 맞지? 이해 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팽윤이라고 해요. 팽윤 상태 알겠어? 팽윤은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깥에가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장액은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
자, 고장 얘기예요. 물이 나가 안 나가? 나가죠? 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 색깔과 세포막하고 세포에 붙어 있는데 이제 물이 나가니까 세포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요. 물이 나가니까 쪼그라들겠지. 그러면은 막이 분리가 됐지? 그래서 우리 그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투의 예시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우리 몸에 우리 몸 자체가 삼투 현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샤워를 했거든? 그럼 내 몸 안에 피가 다 나가. 거의 뭐 살인 현장이야. 막 욕조에 바라는데 따뜻하다 이랬는데 피가 막 나와. 내 몸에서 빨간 피가 막 다 나와. 확산이니까 다 나와. 그럼 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맞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할 수 있는 이유는 삼투 현상 때문에 그래. 알겠어? 오히려 물이 안으로 들어와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삼투 예시예요. 콩팥이 신장이야. 방광은 아니에요. 신장하고 방광 달라. 알겠지? 세균원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들어가야. 알겠죠? 물이 제흡수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물이 제흡수가 되는 게 왜 삼투인가요? 선생님! 모세혈관은 고농도 아닌가요? 모세혈관은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아요. 왜 높을까? 야, 영양분이 한두 개야? 안 그래? 피가 농도가 진하지 않을까? 당연히 안에 영양분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고농도잖아. 그럼 물이 고농도로 들어가는 게 뭐야? 삼투 아니야? 그래서 제흡수는 삼투예요. 알겠습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건 다 삼투예요. 알겠습니까? 자, 비료가 많이 주면은 식물이 말라 죽는다. 왜 그러냐면 비료가 농도가 굉장히 높아. 맞습니까? 그러면 식물한테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이 나가 안 나가? 나가야지. 왜? 비료 쪽이 농도가 높으니 비료 쪽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싶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죄다 나갑니다. 말라 죽어요. 알겠어요? 적당히 주는 게 좋고요.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왜? 시들었단 얘기는 식물이 물이 없단 얘기야. 맞아? 그러면 농도가 진한 상태야? 희석된 상태야? 진한 상태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식물한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빵빵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식물이 활짝 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배추. 김장할 때 배추 알지? 배추 얼마나 빳빳한 줄 알아? 처음 배추? 엄청 빳빳해. 빳빳 이렇게 빳빳하거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겁나 쳐. 염장이라고 하죠? 소금을 막 많이 넣어. 그러면 애들이 배추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흐물흐물 이렇게 돼. 왜? 바깥에가 농도가 높으니 배추에 있는 물이 싹 다 빠져. 알겠어? 그래서 빳빳하지 않고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가 이제 양념장 버무리고 개고생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양념장이 잘 배게끔 하는 이유와 하나 더. 그 안에 세균이나 이런 거 살 거 아니야. 미생물 같은 거 다 죽이려고 그래. 걔네들도 물 좋아하잖아. 물을 다 빼버리는 거지. 알겠지? 소금 쳐가지고. 그래서 염장을 뿌리면 세균이 죽어요. 그 소금이 너무 높아서 물 다 뺏겨.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배추가 아무래도 물 뿌리지도 않는데 물이 막 흥건하거든. 아래가. 아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샤워할 때 오랫동안 물에 담그고 있으면 여기가 쪼글쪼글하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진하지. 맞지? 그러면 샤워하는 동안 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물이 막 조금씩 들어와. 피부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 진피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피부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늘어났겠지? 그러면 물에서 손을 빼버리면 쪼글쪼글하지? 왜? 물이 빠지니까 늘어난 피부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쪼글쪼글한 거야. 알겠어요?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때 압력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압력 차이를 뭐라 그래?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투각성막 종류도 알아두세요. 세포막 자체도 반투각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달걀 속껍질, 그 다음에 셀로판막 이런 것도 다 반투각성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세포막이 왜 반투각성막이냐? 용질은 통과 잘 못 시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뭐 실험이거든? 증류수 10%, 20% 농도야.
맞죠? 자, 증류수에 넣었더니 팽팽해졌다. 무슨 말이야? 물이 들어왔단 얘기죠? 아, 증류수보다는 우리가 고농도겠네. 맞지? 양파세포가 고농도 10% 넣었더니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새끼는 10%라는 농도랑 똑같은 농도겠다. 맞지? 또 20%에다가 넣었더니 분리되었다. 물이 나간 거지? 20%보다는 좀 낮은 거지? 어쨌든 10%짜리 양파 세포였던 거야. 니네가 눈에다가 뿌리는 거 있잖아. 안구건조증에다가 뿌리는 거, 안약 같은 거. 그것도 우리 체액의 농도랑 똑같은 농도로 뿌려야 돼. 알겠어?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나오거든? 그거보다 농도가 좀 차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겨. 알겠어요? 뭐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뭐 소금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알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진 않고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진짜 우리 체액과 농도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